내과 개원의학의 제3학 출입사 김종실입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대구 경북 개원내과의사회 초음파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과 회장님하고 경남 임상 초음파 회장님도 오지 않으셔서 오늘 김일분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만 하러 갈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남한테 배를 끼친 것입니다. 오늘 5월 16일 우리 대구 경북 개원내과사의 초음파 워크숍 두 번째입니다. 오늘 손준현 선생님이 신장, 부신, 중수 이 파트에 대해서 강의와 그리고 네 분의 선생님이 현장 코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가 이제 4월 1일부터 초음파 보호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임상 초음파에 권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나중 문제고 할 때 열심히 많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아마 하복부 초음파가 보호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중한 시간 많이 배워가시고 또 마지막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도 초음파 소식지 하는 매주 화요일 나오는 초음파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정례도 있고 재미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받아보시는 분들 보십니다. 제법 드시네요. 안 받아보시는 분은 저희 병원에 연락하시가 무료 신청 부탁합니다. 그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매주 화요일 발송이 되고 나왔는 지가 2012년도 창간이 5월 16일 오늘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6주년인데 6주년과 3주도 빠지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병원으로 내일 전화해 주시면 이메일 주소 갖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저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성함 이메일 주소 갖게 해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금 김용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수하고 신장 부신에 대해서 실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손준혁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실습은 네 분이서 도와주실 겁니다. 나중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1조는 김창수 선생님이 여기 6층에서 하실 거고요. 2조는 손준혁 선생님 역시 여기 6층에서 하실 겁니다. 3조는 신희철 선생님, 4조는 홍세진 선생님이 2층에서 하실 거고 아까 전에 등록을 뒤늦게 하신 분들은 보신 분들 봐서 제가 나중에 1조나 4조로 좀 나누어서 좀 편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준혁 선생님 강의하시기 전에 우리 오늘 도와주시는 녹십자 후원사 잠깐만 소개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녹십자 현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길게는 말 안 하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품목 4가지가 있는데 어떤 품목인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LDL을 상당히 예전보다는 강하게 컨트롤하는 게 낫다는 게 여러 학회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다비디오라는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LDL 기준으로 160, 130, 1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00의 기준에 맞춰서 처방하시는 원장님들 아직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100일 때 LDL 수치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비디오라는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사가 칸데살탄 플러스 로슈바스타틴 복합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사이즈가 칸데살탄이 상당히 작은 제품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가 정말 작고 그 두 제제를 복합을 해뒀기 때문에 한 알로 두 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가가 기존 오리지널 대비해서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칸데살탄 자체를 저희가 아타칸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바라크루드가 예전에 처음에 제네릭이 나왔을 때는 약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환자를 생각하시는 마음에 상당히 뭐 여러 제제를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약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저희 바라크루드 꼭 좀 처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총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고요. 항상 강의를 너무 잘해 주시는 우리 손주영 원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의 hen지원, 오늘 이제 이번 2회째입니다. 중수와 신장 부신 초음파 강의를 오늘 맡은 우리내과 의원 손준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수 위주로 아마 hen지원 할 것 같은데, 이 부신 신장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스캔하는 방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초음파 분류가 나왔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 이제 상복부는 복부 초음파 중에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을 해서 지금 거기서 보험을 하고 계시고, 중수는 하반기에 예정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 대장, 수해부, 직장 항문 이렇게 5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규정에 맞춰서 두 번째 복부 중에 지난번에 상복부를 했고 중수를 오늘 잡았었고, 그리고 신장 파트는 보시면 이제 복부가 아니고 비뇨기계 초음파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신장만 찍어 갖고는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신장과 부신 방광을 같이 찍든지 아니면 신장 부신을 찍든지 아니면 방광만 가지고 이제 찍어서 청구는 할 수 있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신을 찍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수와 신장 부신을 나누어서 강의를 간략 한 30분 정도 빨리 하고 현장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수 초음파입니다. 이 소화관을 포함한 중수를 포함한 소화관 초음파의 특징은 증상이 되는 관찰이 어렵겠고, 병변이 있을 때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최대 통증 부위를 중심으로 관찰하시는 게 좋고, 저주파 프로브로 전체적인 소화관의 주행을 관찰하고 고주파로 바꿔서 병변부를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 페솔릭 컨디션에서 이 소화관의 관찰이 쉬워지는데, 소화관 벽의 비율과 층구조 상태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옆에 사진은 이제 위암 환자에서 위벽이 두꺼워지고 또 층구조가 소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강의 확장, 엔테라이티스에서 폴리드 리텐션에 의해 갖고 이 소장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혈류의 증가, 여기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시 주위로 염증에 의해서 혈류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주위 지방 조직의 변화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시염에서 이 팻의 덴시티가 증가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엔테로콜라이티스인 경우에 이런 림프노드 같은 것도 이 장관 주위에서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체 저류, 이거는 이제 퍼포레이티드 벤디사이티스, 이 전공된 중수 주위로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펜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펜딕스는 이제 시쿰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포스트로 메디얼 사이드에서 더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판에서 2-3cm 하방에 맹장이 후내측에서 시작되고, 보통 길이는 5에서 7cm, 긴 경우는 20cm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경은 3-4mm 정도의 블라인드 튜블러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주행은 버딩은 이제 한 일정한 위치에서 하지만은 이 내측으로 주행할 수도 있고, 펠빅 쪽으로, 그리고
오히려 반대쪽 뒤쪽이나 외측으로 이 레터럴 쪽으로도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리움의 내측으로 주행해서 뒤쪽으로 가 있는 리트로일리아 예전에는 가장 많은 타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레터럴 시카도 많은 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리움 앞쪽으로는 프리일리아 그리고 펠빅 쪽으로 펠빅 키부터 주행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 기치부에서 배꼽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찾아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오히려 외측으로 해서 중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시칼이나 리토로시칼, 리토로폴릭 타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수 돌기 찾기 첫 번째 방법은 이 표준 영상 스캔 방법으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행색선으로 이 간 하연에서 상위 결정 횡단면으로 관찰해서 맹장 부위까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시 종 스캐너로 바꿔서 이 팽대의 하우스트라 마킹을 보이고 또 연동은 보이지 않는 이 상위 결정 종장면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결정이 맹장으로 끝나는 부위에서 행스펜으로 다시 바꿔서 벽면판을 찾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후중앙 부위로 위치한 중수도기 기시부를 찾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고주파로 바꿔서 중수도기 장축 영상 마지막으로는 90도 돌려서 행축 영상이었고 직경을 측정하시면은 이 5개의 표준 영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상위 결장의 횡단 스캔이고 두 번째는 중간 스캔입니다. 하우스트라 마킹이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바늘 주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 쪽에서 다시 이 프로볼에 90도 돌리게 되면 이 5개의 중요한 구조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소아스 머슬이 되겠고요. 이 안쪽에는 일리악 아테리, 일리 베인이 있겠고 그리고 이 외측에 이제 이 벌키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시쿰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내측으로 터미널 이음이 보이고 있고 IC밸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5 구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펜딕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고주파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주파로 바꾸게 되면은 이 소아스 머슬을 앞쪽으로 주행하는 이 어펜딕스의 종단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다시 90도로 돌려서 횡단상을 확인하고 맥시멈 아우터 다이버터 이 바깥쪽 시로자층에서 앞쪽 시로자층까지 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에 중수도의 이 표준 영상의 대학영상의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던 상해결장의 횡단명, 종단명, 그 다음에 행횡판의 행스캔, 중수도의 장충 영상, 행충 영상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상북부도 표준 영상의 이 매기단체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17개였는데 실제로 보험은 이제 1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중수는 워낙 표준 영상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단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맥시멀 텐트 포인트를 찾아서 스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수음이 왔을 때는 이 방법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최대 통증 부위를 스캔해서 작은 관광 구조물을 찾고 역으로 이동해서 맹장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치부를 확인하고 명문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장축 영상, 횡축 영상 4, 5번을 또 갖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 보시면 일단 아픈 부위를 대보면은 여기 우하복부에 라운드 스트렉처가 보이고 있고요. 요거를 프로볼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맹광으로 유지되는 게 보일 수 있고 외측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은 고주파로 바꿔서 시큼하고 연계되는 이 중수부도기의 기치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제 고주파로 중스캔, 행스캔으로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 영상은 다 확보는 안 되겠지만은 일단 펜딕 사이트에서 왔을 때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멀 어펜딕스의 스캐닝을 보시면은 이쪽 아까 5개의 구조물이 보이는 이 부위가 제일 중요한데요. 식품이 있고 여기 소아스 머슬이 있고 터미널 이리움이 IC밸브로 연결되고 있고 그 사이에 그렇게 이제 버딩을 하는 어펜딕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쭉 따라서 보통 포스트로 일리어 탑이 많기 때문에 이 내측으로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중수도기의 종단상을 관찰할 수 있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혹시 포카 어펜디사이티스 같은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일리악 아테리를 지나가는 이 명관으로 끝나는 부위까지 다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점진적 압박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레트로시칼이나 또 오베시티한 경우에는 체위 변경이나 후방 압박 등도 할 수 있고 또 이 깊숙한 펠빅 쪽에 있는 경우에는 방광을
충만시켜서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레이드 컴프레션을 보시면요, 이 중수돌기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초파를 중수돌기를 보기 시작하는 게 한 30년 정도밖에는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이 외과 의사가 처음으로 이 그레이드 컴프레션 방법을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방법이 이제 보급이 됐는데, 컴프레션을 3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소화스 머슬이고 앞에는 이제 전척이 복벽입니다. 같이 만나면서 앞쪽에 소화관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너무 또 약하게 하게 되면은 이 가스 때문에 터미나일리움이고 이 식품인데 요 사이에 있는 그 어펜딕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눌렀다가 뗐다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중수도기가 나타나도록 적당한 압박부를 하는 게 누르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멀 어펜딕스를 이제 스캐닝 했는 거 보시면 이게 소화스 머슬이고 식품이고 앞에 터미널 1 보이고 있고 그 사이로 자 보시면은 이 중수도기에 종단상이 보이고 있고 리액 아터리를 지나서 끝나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다른데 이 한 가지 끝에서 이게 이 횡단상이 여러 개를 보이고 있는데 중수도기가 이렇게 180도 돌아가 있기 때문에 꼬불꼬불한 중수도기가 횡단상으로 여러 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180도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중수도기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 그 어펜딕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시멈 아우터 다이아메트가 6mm 이상, 이 바깥쪽의 시로자에서 또 안쪽의 시로자층까지 노란 선을 쟀을 때 6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중수도기 이제 정상 벽 구조를 보시면 안쪽에서 보시면은 이 하얗게 보이는 고에코는 이 내강의 컨택트와 에피세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늘게 이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고 그 안쪽은 이 딥뮤코자가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두께가 있는 서브 뮤코자는 이 보이코로, 그리고 머슬층은 저에코, 또 시로자층도 가늘게 보이는데 보이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이 5층이 다 보이지가 않고 안쪽에 이 하얗게 보이고 까맣게 보이고 바깥쪽이 하얗게 3층이나 또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보이코 저에코 2층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컨텐트 에피시리 인터페이스나 디뮤코자, 스무코자가 그냥 합쳐져서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많겠고 머슬층은 검게, 그리고 시로자층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하시고 그 벽 두께는 그 안쪽에서부터 시로자층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상일 때는 이 벽 두께는 2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그 중수는 컴프레션 했을 때 잘 눌러지고 그래서 라운드보다는 오발 쉐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당연하겠지만 텐더니스가 없겠고, 안쪽에는 플루이드보다는 가스 또는 이제 분변 같은 게 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띄웠을 때 이 월에 에코가 플로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고, 이 7번째, 8번째는 그 블라인디드 엔디드 투블러스 저처, 그리고 페리스탈시스가 없다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터미나일리움은 이 끝에 막혀 있지 않고 또 굉장히 이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보면 45세 남자였는데 에피가스 페인으로 오셨고 텐더니스가 라이트 로우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식품이고 중수도기가 버딩하고 있는데 이 다이아미터는 6.0m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월에 에코는 뜨고 있지 않고 컬러를 띄웠을 때, 그리고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분변입니다. 분변이 차 있어서 이렇게 좀 크게 보이는 거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초음파를 해보면은 3.7로 줄었고 안쪽에 분변이 빠지면서 이 에어가 들어있는 노멀 어펜딕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펜디사이티스로 오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펜디사이티스가 왔을 때의 초음파 소견은 반대로 이제 MOD가 6mm를 넘게 되고, 그렇지만 일단 적절하게 컴프레션을 해서 제시해야 되고요. 벽 두께는 3mm가 넘게 되고, 직경이 늘어나고 벽 두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컴프레션이 되지 않고 라운드 쉐입으로 보이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텐더니스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 에어보다는 에어는 없어지고 플루이드가 차게 되겠고, 이 분석, 이 어펜디콜리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 어펜디사이티스를
또 시상 소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소견도 같이 검토돼야 되겠고 월에 컬러를 띄었을 때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고 주위에 덴시티가 증가되는 이런 소견들이 펜디사이트스가 왔을 때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보시면 25세 남자였고 소화불량감이 있다가 이틀 동안은 라이트 로카던스 페인이 생겼습니다. 텐디니스가 리바운드까지 있었고 시쿰이고 여기가 소아스머스 이렇게 바로 그 소아스머스 앞쪽으로 아주 두꺼워진 이 충수도 이걸 찾을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벽도 두꺼워져 있고 주위에 팻 덴시티도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행을 잘 보시면 이렇게 360도 돌아서 다시 일리악 아테리 쪽으로 해서 이 안쪽에서 일리악 아테리보다 더 앞쪽에서 끝나는 충수도기를 찾을 수 있고 급성 충수임에 합당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벽도 두꺼워져 있고 주위에 폐 덴시티가 증가되어 있고 다이아메트가 증가되어 있고 벽 두께도 증가되어 있고 또 플로우를 띄었을 때 월에 플로우가 조금 나타나는 이런 소견이 보이면은 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하시는 물이 넣겠습니다. 자, 이분은 32세 남자였고 이틀 동안의 복통, 텐디니스 리바운드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 바에서 이제 충수도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쪽은 소장이 되겠고 요 밑에가 이제 충수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이 트랜스버스하게 횡스캔을 했는데 이 충수도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위치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서 안쪽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찾아서 없고 그러면 또 이제 바깥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깥쪽에서 오히려 끝나는 거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종스캔으로 다시 바꿔서 보시면요. 좌측 Y로 돌려서 종스캔으로 바꿔서 보시면 이게 식품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위쪽으로 이쪽에 이제 이 종스캔이 위쪽이 되겠죠. 여기가 아래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주위에 폐 덴시티도 증가되어 있고 이렇게 위에서 가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레트로시칼 펜디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있고 다이아메트로 질이 좀 되고 있습니다. 컬러 플로우도 증가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트로시칼 펜디사이티스는 좌측 Y로 해서 좀 관찰할 수 있고 굉장히 후방의 충수를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시부에서 찾았을 때 안쪽으로 계속 찾아서 보이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히려 바깥쪽에서 또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0세 남자였고 이제 복통을 주소로 내용했고요. 이게 전에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소아스 머슬이고 이거는 소장이 되겠고요. 그 사이로 주행하는 여기 어펜딕스 동그랗게 보이죠?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리악 아테리 베인까지 아직 가지는 않고요. 그거 이제 지나서 일리악 아테리 베인이 보이고 그 지나서 이렇게 보이는 충수도기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외측은 조금 충수도기의 기치부 쪽은 늘어난 것 같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3, 4 이쪽은 6.9 정도까지 이렇게 일리악 아테리를 지나서는 증가되어 있어서 플로우도 약간 증가되어 있고 포칼 또는 디스탈 펜디사이티스들하고 충수 전장이 원이고 3분의 1만 이제 펜디사이티스가 오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앞쪽만 찾고 정상이라고 하시면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4세 여자 노인에서는 또 조금 그 증상이 비정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전부터 통증은 생겼고 요것도 지난번 강의에서 그냥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이 시컴에서 이 중소도기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여기 벽이 이렇게 소실이 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고 인터럽션 되어 있고 주위에 플루이드 콜레이션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팻 덴시티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게 시컴에서 빠져나온 중소도기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많이 길지 않고 굉장히 짧은 중소도기인데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도 두꺼워져 있고 주위에 플루이드 콜렉션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연결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이 노인에서는 통증에 대한 인지가 약해서 비전 영역으로 이상 형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천공이라든지 농양 형성이 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멀리기너시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또 요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충수 강의였습니다.
신장 부신도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케이스는 많이 준비도 못했고 일단 뭐 신장은 스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신이 어느 쪽을 스캔해야 될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만 하고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그 유로제니다 시스템은 옆으로 페리토니움에 위치하게 됩니다. 키드니는 그 도자기 쪽에는 일류 소아스 머슬이 있고 앞쪽으로 위쪽으로 리브와 스플린이 각각 우좌로 있게 되고요. 안쪽에는 이 라지 베슬들이 있게 되고 이 롱엑시스는 보시면 이 위쪽은 크라니아 메디아에 또 포다 레테라이 쪽으로 이 축이 유지되고 있고 옆에서 보게 되면은 크라니아의 앞쪽은 그 뒤쪽으로 가 있고 포다이 쪽은 벤츄라이 쪽으로 앞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스캔하면서 최대 장축이 나타나게 스캔하시면 되니까 크게 뭐 유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리날 글랜드는 이 키드니의 어퍼폴의 내측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유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니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구조는 이 피라미드가 있는 메둘라와 그 바깥쪽에 있는 코텍스를 합쳐서 리나의 프랭키마라고 하고 2에서 3.5cm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안쪽에 그 리나의 사이너스 이쪽은 이제 팻이나 리나 베슬, 펠비스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렉팅 시스템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초음파의 적응적은 이런 뭐 통증이라든지 혈류 그리고 요금사의 이상, 뭐 신장 등급에 대한 추적 검사 등등이 있겠고 MPO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2에서 5MHz 컨벡스 프로브로 보통은 레터럴 데프루투스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 롱지튜널 스캔과 액션 스캔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롱지튜널 스캔이 아까 전에 그 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쪽은 좀 더 뒤쪽으로 가 있고 아래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는 롱엑스를 찾을 수가 있고 길이는 보통 남자는 10에서 14, 여자는 9에서 13이고 리버 때문에 그 레프트 키드니가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cm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좀 이상이 있는 것을 염려하셔야 되고 또 크기가 8cm보다 작으면은 만성 질환으로 좀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쇼덱시스는 여기에 이제 리나 아테리 베인이 나가는 부위에서 하이룸에서 잡으셔서 이 넓이와 이 두께를 측정하시면 되고 보통은 다 4에서 6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스캐너 방법 보시면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앞쪽에서부터 롱지튜널 스캔을 할 때도 뭐 가운데 뒤쪽까지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 그래 이런 작은 그 시스 같은 것도 안 놓치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쇼데이스 하실 때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쪽에서는 크기를 재시고 아래쪽까지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소파이팅하는 리전이 있으면 이렇게 키드니 옆으로 나와 있는 게 쇼데이스를 보면은 잘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드니를 스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에코를 보시면은 그 리나 코텍스는 리버 아스프린의 그 비슷하든가 조금 에코가 떨어지게 되고 가운데에 그 센트럴 사이너스 컴플렉스 또는 중심 에코 복합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이게 가장 그 에코가 증가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 피라미드가 있는 메둘라 부분은 코텍스보다는 에코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병적인 상태에서는 이 코텍스와 메둘라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없어지게 되고 또 프랭키마 에코가 증가되는 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는 이 코텍스와 메둘라 사이에 그 명령함이 떨어지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컬러도 이제 키드니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퍼퓨전을 보일 수 있고 여기 이제 메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CT를 찍어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이 도플러를 띄었을 때 컬러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텍스부터 해갖고 그 피라미드 사이로 들어가는 게 컬러 모브 버튼이라는 버튼주라 하는데 이게 뭐 비례되는 경우에 이렇게 메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컬러를 띄워서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도 좀 비슷하지만 여기에 있는 메스는 이 혈류가 바깥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CT를 찍어보면은 여기는 이제 RCC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퓨전의 컬러 도플러를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큰 신장 결석은 그냥 그레이스케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작은 거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시 도플러를 띄우면 이렇게 결석 뒤쪽으로 해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신장 결석의 작은 결석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펙트럴 도플러로 해갖고 이 혈류 파형을 보고 이 신장 질환의 만성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피라미드 사이에 있는 로버 아트리나 또는 이제 피라미드를 감싸고 있는 아큐에이트 아트리에서 어퍼 미드 로우에서 이 RA를 재게 되는데 저장 지수를 재게 되는데 최고 그 PSV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그 엔드 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를 빼고 그거를 이제 분자로 하고 분모를 PSV로 해서 이 값이 0.7보다 작아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 투블로 인터스테이트 디지즈나 뭐 이런 obstructive neuropathy 같은 경우를 의심할 수 있고 만성 신질환을 좀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데 실제로 저도 해보지는 않고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신장을 검사할 수 있겠고 신장 초음파에 대한 표준 영상도 일단 그 같은 그 단체에서 모든 그 표준 영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내년쯤에 이제 봄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문을 포함하는 좌우 우신의 그 관상면 그 장충 영상이죠. 이거를 각각 하나씩 찍고 그러고 이제 좌측 우측에 상부 그다음에 중간 아래 간단합니다. 그래서 총 8개죠. 8개의 커트를 찍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우측의 장축상, 좌측의 장축상, 그리고 우측의 상부, 좌측의 상부, 그리고 우측의 중간, 여기서 이제 이 너비와 두께를 재게 되고요. 좌측의 중간, 좌측의 하부, 우측의 하부, 좌측의 하부 이렇게 간단합니다. 8개를 일단 찍는 것을 확보하는 것을 표준 영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저도 사실 뭐 잘 관찰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만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캔하는 방법은 키들이 비슷하게 MPO는 필요 없고 ES 오메가를 컨벡스 프로브로 레터럴 데큐비투스로 했을 때 조금 더 찾기가 쉽겠고 우측 부신은 뭐 선형이나 또는 V 쉐입을 보인다고 하고요. 좌측은 V 쉐입이나 Y 쉐입을 보이는데 랜드마크를 좀 알아두시면은 좋은데요. 여기가 이제 이 우측 부신이죠. 그래서 키드니에 어퍼폴이 있고 그보다는 앞쪽 안쪽으로 되어 있고 이 부신의 우측 부신의 앞쪽에는 이제 IVC가 있습니다. IVC가 앞쪽 안쪽에 있고 그리고 또 이 리버의 간의 뒤쪽에 연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좌측은 이제 에오르타가 또 앞쪽에 있고 좌측 키드니의 상부보다 앞쪽에 있고 판크레아스보다는 뒤쪽 그리고 이 스플린인데 스플린의 로폴의 또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우측은 리버가 그 윈도우가 돼서 좀 관찰이 쉽지만 좌측은 굉장히 멀고 또 윈도우가 적당하기 때문에 관찰이 어려워서 이 좌측은 한 40-50%, 뭐 우측은 거의 잘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영상 역시 발표를 했는데 이 간 후면에 접해서 이쪽에 이제 키드니가 약간 보이고 있는데 우측 키드니의 어퍼폴 보다도 앞쪽에 그리고 이쪽에 IVC를 보이는데 IVC 이런 이제 구조를 사이의 공간을 스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서는 우측 그 부신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비장의 아래쪽에 인접해서 시상면을 관찰하는데 비장과 좌측 신장의 위쪽 그리고 췌장의 미부 사이 공간에 이렇게 이게 췌장의 미부겠죠. 스캔하라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옆쪽에서 프랭크 쪽에서 이제 중단 스캐너로 이렇게 찍어서 대략적인 위치를 일단 잡아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찍으면은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트에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에오르타가 되고 앞에 있는 여기에 IVC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보이는 게 우측 부신이 되겠습니다. 간 뒤쪽에 있고 동영상을 보시면 요건 IVC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나의 베인이 되고 키드니가 되고 그리고 에오르타가 뒤로 지나가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나타나고 이게 우측 부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좌측은 저도 뭐 우측 부신의 병변은 이렇게 시스트는 이렇게 맨 위치가 이쪽에 그죠? 보이게 되고 아데노마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또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이런 경우 다 위치가 아까 보이는 자리에서 보였습니다.
보여서 그 자리를 열심히 찾아보면은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좌측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EUS로 이제 그 스토막을 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좌측 영상도 뭐 좀 있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좀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변이 있으면 좌측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좌측 신장이 있고 그 어퍼포이 쪽에 메스가 보입니다. 좌측 부신 레프트 르네 그런지 메스에 병변이 있으면 이렇게 키드니 위쪽으로 이렇게 종단 스캔을 통해서 플랭크 쪽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